안녕하세요. 매년 9월이면 가을이 있지만 스키보드 매니아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달이기도 한데요. 바로 스키장 시즌권 판매가 개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1차로 판매되는 얼리버드는 가격이 가장 저렴하니 한두 번 경험 삼아 관광 스키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닌 이상 강습, 겨울 레저, 동호회 활동 등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즌권 구매를 하는 편이 경제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즌권을 구매함에 따라 리프트, 장비 렌탈, 강습, 식음 부분, 숙박시설, 락커, 셔틀버스, 럭키박스 등 각 스키장 내 인프라 이용 할인 및 편의 혜택도 따라옵니다. 물론 본인의 스타일이 한두 번 정도 겨울 관광 목적이라고 한다면 영업시간 오전, 오후, 저녁, 심야 중 가장 편한 시간대를 골라서 스키장 방문하여 티켓 구매, 장비 렌탈하는 것도 방법이죠.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3-24 겨울 시즌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새 핫한 X5 시즌권 발매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9월 19일 오픈하여 티몬에서 단독으로 판매 진행하고 있고 X5 시즌 패스 하나로 23-24 용평 리조트, 하이원 리조트, 웰리힐리 파크, 엘리시안 강촌, 에덴밸리 리조트 5개의 스키장을 폐장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죠. 과거에는 각 스키장별로 시즌권을 팔았는데 이제는 강원도 4개소, 경남 지역 1개소로 5개소 스키장을 단 1개의 통합 시즌권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22-23 X4 시즌 패스였고 올해와 차이점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오크밸리가 빠지고 강원도 춘천시의 엘리시안 강촌과 경남 양산시의 에덴밸리 2개소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X4에서 X5로 된 것이죠. 그러면서 가격은 성인 정가 기준 39만 3천원에서 42만 8천원으로 약 8% 정도 올랐습니다. 1개소 추가되고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용평, 하이원, 웰팍, 메이저 스키장 중 한 군데를 베이스로 해서 그곳의 모든 장비 패키지 맡기고 다른 데는 갈 예정이 없는 찍먹 스키장 관광 투어에는 관심 없고 내 마음속은 오직 X1 한 군데에 올인이라고 하는 분이라면 그냥 8% 정도 비싸져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연합 시즌 패스 리스트에서 빠진 강원도 원주 소재의 오크밸리 단독 시즌권은 위메프에서 판매 진행 중이며 대인 기준 전일권 19만 9천원, 미성년자 14만 9천원입니다. 20만원, 15만원이 되겠네요. X5 대비 약 23만원 정도 가격이 저렴한데요. 오픈되는 코스를 살펴볼까요? 슬로프는 3면만, 리프트는 2기만 운영된다고 나왔네요. 즉 가장 상단의 슬로프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설과 리프트 운영 축소를 통한 경비 절감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결국 중상급자 이상의 스키 보더분들에겐 달갑지 않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초중급자 코스만 운영한다는 것은 슬로프가 한번 올라갔다가 일자로 쭉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오는 단조로운 측면과 탑 마운틴 겨울 경관, 상급자 코스 전용 패스트 리프트를 통한 교통체증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상에서의 따뜻한 오뎅, 떡볶이 이러한 스릴, 편의성, 낭만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본인이 영유아 부모 입장이라서 아이 혼자 따로 놀게 하고 개별 단독 행동이 어렵거나 그래서 초보자 코스의 아이와 함께 눈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게 목적이거나 따뜻한 날에 동아시아 국가의 외국인이 한국 겨울의 눈을 체험하기 위해 관광으로 오는 것이라면 서울역에서 상대적으로 100km 정도에 가까운 거리로 이곳을 이용할 이유가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서원주 IC 나와서 오크밸리까지 3분이라 하네요. 다시 X5 시즌권으로 돌아와서 스키장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평 리조트는 국내 최대 총 28면의 슬로프와 14개의 리프트 구성으로 700m 대관령에 위치한 용평 리조트는 사실 제가 지난 시즌에 영상 올린 것처럼 해당 스키장의 스케일과 탑뷰 전망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늠할 수 있었는데요. 국내 최장 약 5.7km 레인보우 파라다이스 슬로프와 발왕산 전망대 그리고 상급자 전용 슬로프 레인보우 1, 2, 3가 있고 하단에 레드와 옐로우 슬로프까지 포함시키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분기 코스로 인하여 유저들을 분산시켜 리프트 교통체증을 줄이고 초중급자를 상대로 펀앤 관광 스키를 한 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더보다 스키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다른 스키장 폐장 소식 들려올 때 반전으로 3월에도 눈이 내려주는 곳으로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3월의 약속의 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약 2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대관령 IC에 나와서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이원 리조트, 국가대표 스키보드 매니아들이 극찬하는 최고의 슬로프와 설질,
저 또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용평이 좋아 하이원이 좋아 하면 짜장 짬뽕 중 어떤 게 맛있어와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나름의 특색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위치하여 강원랜드와 인접해 있고 스키뿐만 아니라 갬블도 할 수 아무튼 용평과 마찬가지로 거대하고 다양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코스의 제설이 잘 관리되고 탑뷰의 경관 또한 좋습니다. 부대 시설은 리조트뿐만 아니라 호텔까지 겸비하고 있고요. 정말 대한민국 스키장 중에 관리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스키장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소문에는 강원랜드에서 흑자 내고 스키장은 복지 차원으로 운영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곤돌라도 무려 3개나 있습니다. 바람 막아주고 따스하게 탑까지 올라가는 거죠. 정상에는 탑 오브 더 탑 카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해발 1415m에 위치한 카페로 360도 회전을 합니다. 스키장 카페 중 가장 낭만적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이런 완벽해 보이는 곳도 단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수도권과 비교적 먼 거리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와서 목적지까지 거리인데요. 서울역에서 약 228km 정도입니다. 이것보다 문제는 제천 IC 빠져나와서 목적지까지 약 80km, 1시간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속국도 그리고 일반도로 맞습니다. 60km 속도 제한구역 이런 거 지나야 할 겁니다. 방심했다가 모처럼 방문한 스키장 몇 주에 딱 지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데요. 수도권 사람에겐 진짜 멀리 가면 하이원인데 그 전에 용평 큰형님이 버티고 있는데 여기 돌파해서 더 들어간다? 어떤 엄청난 계기나 매니아가 아니면 굳이 여기까진 하는 생각이 솔직히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리고 당일치기 정말 힘들고요. 하루 안에 전 코스 타는 것도 힘들고 무조건 1박 이상 해서 2번 정도는 방문해서 골고루 빡세게 타줘야지 왠지 본전 생각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거리상 단점? 덕분에 X5 리스트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강원도 끝자락에 위치해 있고요. 교통요지의 경기도나 강원도 초입인 춘천 원주 구간 정도에 만약 이런 규모 시설에 스키장이 있었다면 단독으로 빠져서 운영해서 시즌권 100만원 이상 해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될 정도죠. 그건 경기도 광주시 위치한 곤잠 리조트 시즌권 경우를 보면 쉽게 추측할 수 있죠. 산을 인공으로 쌓아 올릴 수 없으니 이런 가정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요. 이 정도 시설을 통합 패키지 가격으로 즐긴다? 오히려 위치적으로 불리한 것을 고마워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리 빼고는 전체적으로 시설 코스 전부 만족한 곳이었네요. 그 다음은 웰릴리 파크입니다. 국내 최초 국제스키연맹으로부터 규모와 안정성을 공인받은 슬로프. 일반인이 코스 오픈과 동시에 이용 가능한 곳은 초급 5면, 중급 2면, 상급 5면, 최상급 1면 총 11면이라고 게시되어 있고 대회 운영 슬로프인 브라보 1, 델타 2는 개장일로부터 24년 2월 8일까지 이용 제한이 있네요. 전 코스를 이용하려면 2월 중순 홈쇼핑에서 스프링 시즌 옷 판매 들어갈 때나 되겠네요. 최상급자와 상급자 코스 3개를 제외하고 초중 상급자 모두를 고르게 만족시켜주는 널찍하고 다양한 코스 선택이 가능하고 곤돌라도 한 개 있습니다. 탑에서 하단까지 내려오는 파라다이스도 용평에 비하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중간에 갈라지는 분기도 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운영 시간을 보면 주간, 야간 그리고 심야까지 운영하니 정말 늦은 시간이지만 콘도에서 1박하면 바로 앞에 펼쳐진 슬로프를 자기 전 한번 잠깐 타고 오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 내부에 콘도도 있는 만큼 스키장 내 편의시설, 편의점, 사우나, 레스토랑, 워터파크가 갖춰 있고요. 굳이 단점을 꼽는다면 스키장 코스는 중급과 상급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느껴집니다. 중상급 없이 바로 급사면인 상급으로 확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초중급자에겐 상대적으로 모든 슬로프 이용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급자 전용 중간 위치의 패스트 리프트는 중간에서 빨리 탑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상급자의 급사면 선호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편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서울역 기준 약 142km 그리고 둔내 IC 빠져나와서는 약 10분 이내로 도착 가능합니다. 이렇듯 IC 빠져나오면 바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 좋고요. 다만 스키장 주위에 어떤 인프라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스키장 이외 주위 관광지라고 할 곳이 없는 것이 아쉽더군요. 이렇게 X5 시즌권 메이저 스키장 3군데를 알아봤고요. 이번 23-24 X5 시즌권에 새롭게 리스트업된 2곳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샨 강촌입니다. 무료 셔틀로 더욱 편안하게 새벽 3시까지 마음껏 즐기자라고 되어 있네요. 서울 잠실 기준 약 50분이라고 나와 있고 서울역에서는 약 85km입니다.
X5 리스트 중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강원도 춘천에 위치하여 근처 자라섬, 춘천닭갈비, 남이섬, 캠핑장, 레고랜드, 강촌 레일바이크, 제이드가든, 춘천 케이블카 같은 관광 인프라와 펜션이 자리 잡고 있어서 스키장 주변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 있고 연인 가족끼리 갔을 때 스키장 이외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일정을 잡게 된다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스키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9면의 슬로프를 운영하고 상급 코스인 재규 한 명만 미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스키장 대비 강원도 내에서는 코스가 가장 아담한 만큼 곤돌라는 없습니다. 리프트만 운영되고 있고요. 따라서 초중급자 캐주얼 유저가 수도권에서 가깝고 주변 관광지를 세트로 생각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스키 보드 매니아가 X5 시즌권으로 어차피 연휴 주말 시간 내서 즐길 거 제대로 한번 즐기자라는 마인드라면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해서 용평 하이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캐주얼하게 즐기고자 하는 수요층에게는 이번 X5 소식이 아쉽게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스키 보드 매니아도 아니고 선수할 것도 아니고 멀리 나갈 것도 아니고 항상 수도권에서 가깝고 해서 즐겨 방문하는 곳인데 X5 시즌권에 포함되면서 가격이 비싸졌거든요. 작년까지 단독으로 시즌권 판매를 실시했다면 가격이 성인 기준 36만원 선이었는데 이걸 43만원짜리 통합 시즌권을 사야 하니 가격이 그냥 7만원 올랐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각종 할인카드 딜 박으면 약 14만원 정도 비싸진 겁니다. 이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마지막으로 조금 뜬금없는 곳이 추가됐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능신이 내려서 여기 가면 떡상한다라는 삼신할머니 꿈꾸지 않는 이상 갈 일이 없을 듯하네요. 안녕하세요. 영남권 유일의 스키장 에덴밸리 리조트. 서울역에서 약 386km 정도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고요. 부산역 기준 약 1시간으로 나와 있네요. 울산 창원에서도 가깝습니다. 운영 슬로프는 6개 중 상급 코스 2개를 제외하고 3개의 초중급 코스만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가본 적은 없지만 지도상으로 X5 시즌권에서 가장 슬로프 규모가 작아 보입니다. 위치도 우리나라 기온이 따스한 남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늦게 오픈해서 가장 빨리 폐장하여 영업 일수는 제일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키장 슬로프와 설비 자체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만 지리적, 날씨적 특성상 영남 유일의 스키장, 이런 상징성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경남 사람에게는 가뭄의 담비와 같은 존재라고 보는 거죠. 말 그대로 슬로프 상태, 개수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해당 스키장이 없었다면 경남 스키보더 유저는 호남 지방의 무주 스키장으로 약 200km 서쪽으로 가야 했거나 강원도로 올라가면 용평까지 약 420km, 하이원까지는 370km를 북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키장 존재 자체에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엘리시안 강촌의 경우처럼 기존에 단독 시즌권으로 운영되었다면 22-23년 시즌권 대인 기준 약 40만원에서 X5로 되면서 3만원 올랐다고 봐야겠네요. 영남에서 다른 엑스포 지역인 용평, 하이원, 웰팍, 강촌으로 갈 것 같지가 않거든요. 타 스키장 찍먹하라고 가기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죠. 따라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이번 X5 연합에 리스트업 되면서 수도권 강원도 타 지역 유저들로부터 영남에도 한 개소 있어요 하는 인지도를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X5 시즌권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는 수도권과 가까운 곳으로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곤지암 시즌권 살펴보겠습니다. 곤지암 IC 나와서 목적지까지는 10분 정도 거리고요. 야놀자 단독으로 다양한 옵션으로 판매 진행 중입니다. 먼저 가격 살펴보면 전일 시즌권으로 85만원, 주중 주말 시즌권 각각 55만원입니다. 기타 나머지는 락커와 퍼스널 스토리지 조합으로 가격이 달라지고요. 가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돈지암이라는 별명답게 단독 시즌권 중에서는 제일 비쌉니다. 얼핏 보면 X5는 스키장은 5군데나 이용 가능한데 43만원인데 여긴 단독인데 85만원, 가격 차이가 무려 2배나 비싸네, 이거 손해 아닌가 이렇게도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시즌권만으로 순간 이동할 수 없으니까 교통, 부대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기름값 휘발유 기준 편의상 1,700원으로 가정하고 주말만 이용한다고 하여 겨울 시즌 동안 15번을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서울역 곤지암 약 50km입니다. 왕복하면 100km고요. 15번 방문한다 치면 1,500km, 연비는 고속도로 주로 이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리터당 15km, 톨비 휴게소 간식 제외하고 단순 환산하면 총 100리터의 휘발유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1,700원 곱하기 100리터 17만원이죠. 그렇다면 전일 기준 85만원 플러스 17만원 102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주중 주말 기준은 55
55만원 플러스 17만원, 72만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X5 시즌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역과 가장 가까운 85km 강촌 엘리시안 경우 15번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왕복하면 1회 방문 시 170km, 여기에 15회니까 총거리 2550km, 170m 소요되고 1700원 곱하면 약 28만원의 교통비가 발생합니다. 43만원 플러스 28만 71만원이죠. 곤지암과 전일권 비교시 약 30만원 저렴하지만 주중 주말 기준으로 보면 동일한 비용이 됩니다. 50km인 곤지암 경우 집에서 아침 먹고 나오면 점심 저녁 거르고 집 가서 먹는다고 치면 휴게소 레스토랑 비용 발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편도 85km 왕복 170km인데 휴게소 한번 안 들릴 수 있을까요? 핫도그 안 땡기십니까? 통감자는요? 그럼 식비도 플러스 알파를 고려해야겠죠?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용평 리조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편도 약 200km, 왕복 400km, 15회 약 6000km니까 약 400리터 소요, 여기에 1700원 곱하면 약 68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43만원 플러스 68만원, 111만원이 되는 거죠. 물론 용평까지 오면 화장실 때문이라도 무조건 휴게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출하잖아요. 우동, 라면, 통감자 식비 100% 발생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곤지암과 전일권 비교시 9만원 플러스 알파가 비싸지고 주중 주말권과 비교시 39만원 플러스 알파 비싸집니다. 만약에 좀 더 거리가 먼 곳인 하이원을 검토하면 비용은 더 올라가겠죠. 거긴 숙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시즌권 액면가만 단순히 보고 비싸다 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여건, 즉 차량은 하이브리드, 전기차, 디젤, 휘발유에 따라서 교통비는 달라질 것이고요. 본인의 위장 상태, 단식, 하루 이틀에도 전혀 문제 없다 하면 식비도 달라질 테고요. 만약에 자차 운행 안 하고 대신 시즌 셔틀 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면 43만원 플러스 20만, 63만원으로 보고 자차 방문 대비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현명한 티켓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경우 상기만 놓고 봤을 때 곤지암 또는 강촌 에덴밸리를 가격 대비 코스 편의시설을 따져봤을 때 어디를 선택할지 답은 뻔한 거죠. 이제 비용 말고 스키장 슬로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곤지암은 LG그룹 계열 복합 레저시설이라 내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부츠 히터, 편의점, 베라 매장, 모바일 시즌권, 화장실 관리 상태 좋았고요. 일단 수도권 최대 스키장입니다. 저도 작년에 첫 이용해봤는데 슬로프 개스와 탑에서 하단까지 이어지는 파라다이스 길이와 코스별 분기점과 설질 상태에 대체적으로 만족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1층 야외 먹거리 코너에 테이블이 방문객 수 대비 너무 부족해서 항상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 관광객분이 계셔서 야외에서 떡볶이, 오뎅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착석할 만한 테이블을 끝내 확보 못해서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야외보단 실내 주차 타워 위주였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 곤지암은 올 초 영상을 찍어서 몇 차례 업로드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거리 대비 강원도 용평만큼의 규모 구성은 아니지만 나름 펀 슬로프와 현실적인 당일치기 가능한 곳이라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지산 리조트입니다. 덕평 IC에서 나와서 약 10분 이내로 진입 가능하고요. 널찍한 야외 주차장이 특징입니다. 빨리 안 오면 멀리서 장비 챙겨서 걸어오는 것이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서울역에서 약 60km 정도입니다. 곤지암처럼 단독 시즌권 판매하는 곳입니다. 주중 주말 구분 없이 전일 시즌권 36만원이고요. 슬로프 구성도 초중 상급 골고루 나눠져서 연습하기엔 정말 좋은 스키장이라 선호했었습니다. 특히 5번 블루 슬로프는 면적도 넓고 길이도 상당해서 슬로프를 조금씩 잘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라이딩 연습하기도 좋았고 사람 충돌을 가장 경계하는 본인으로서는 선호되는 슬로프였습니다. 그리고 6번 슬로프는 폭은 좁지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매너 지켜서 순서대로 가고 교통체증도 덜해서 좋았고요. 하단 끝까지 내려오면 리프트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리트하기도 대체적으로 편한 스키장이 되겠습니다. 아담하지만 그래도 7번의 파라다이스 슬로프도 있고요. 하단에 휴게소에서 떡볶이, 우동 같은 먹거리를 곤지암 대비 쉽게 자리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점, 그리고 동행자, 보호자와 같이 직접 슬로프에 들어가지는 않고 관망만 한다고 했을 때 지상에 마련된 실내 쉼터에서 스키장을 조망할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따라서 하단에서 동료, 지인과 합류하기 쉽고요. 그리고 스키스쿨 및 동호회 활동도 활발한 곳이라서 강습, 소셜 쪽에 관심 있는 분한테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스키장 주위에 맛집도 있고요. 고속도로 또한 가까워서 금방 탈 수 있다는 점이 좋았네요. 소개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역시 없으면 섭섭하니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메이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평창 피닉스 스노우파크, 이하 줄여 휘파크로 불려지며 서울역에서 약 160km 거리로 면허 IC 나와서 10분 거리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프리스타일 스키 및 스노보드 종목 경기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 23-24 시즌 패스 9포인트 7개가 소개되어 있네요. 그중 대표적인 게 가장 일찍 오픈, 가장 늦게 폐장, 국내 스키장 중 가장 긴 시즌 운영한다고 하네요. 용평 리조트와 불과 40km 거리로 좀 더 수도권에서 가까우며 적설량이 많은 지역인 만큼 용평과 마찬가지로 영업 일수 최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곤돌라도 있어서 탑부터 하단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고 파노라마 코스 길이도 상당한 만큼 경관을 즐기면서 길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키장의 규모를 실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코스의 개수보다 탑에서 하단까지 쭉 터널 라운드에서 내려오는 파라다이스 코스 길이로 가늠을 하는데요. 스키장 전체를 완사면으로 큰 부담 없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짧으면 아쉽기도 합니다. 경기도 지역은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용평 경우는 국내 최장이지만 탑까지 가기 위해 약 20분간의 탑승 시간이 부담되고 일반 관광객과 혼재되는 탓에 대기 시간도 부담이라서 두세 번만 타려고 하면 3시간 이상은 훌쩍 지나가 버리는데요. 여기는 곤돌라 탑승 대기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리프트를 타면서도 몽블랑 탑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다회차로 파라다이스를 리트할 수 있어서 선호되는 곳입니다. 슬로프도 18개 전부 오픈한다고 되어 있고 그것은 스키보더 유저 수요가 그만큼 따라준다는 것이고 근처 멀지 않는 곳에 메이저 용평과 웰팍이 X5 멤버 구성으로 포함된 반면에 이곳은 단독 시즌권으로 나온 것부터가 굳이 연합에 안 들어가도 운영하는데 지장 없다는 자신감으로 느껴집니다. 작년 엑스포 시즌권에도 포함이 안 됐지만 본인의 경우는 어처구니 없게 당연히 포함된 줄 알고 엑스포 시즌권을 입장하려다가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를 실제 경험한 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1층 편의점에 판매 중인 와플 성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 먹고 씁쓸히 용평으로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만약에 강원도에 살고 있는 도민이라면 곤지암 대신에 평창 휘팍을 메인 베이스로 활용하고 X5를 이용해서 용평 하이원을 찍먹하러 돌아다닐 것 같네요. 정말 겨울철만 다가오면 강원도 도민, 특히 쓱색권 사람들이 참 부럽기만 합니다. 가격은 3가지로 분류되네요. 프리미엄, 싱글, 패밀리, 플러스로 말이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8만원 더 태우고 패밀리로 가서 자녀와 스키 온천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패밀리가 나을 듯 싶네요. 온천이면 왠지 싱글이라도 땡기는데 손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스키장 시즌권 소식 간단히 살펴봤고요. 아직 겨울 그리고 정식 오픈이 되는 12월까지는 2달 이상 남았습니다. 아직 스키장 관련 소식은 현 시점에서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다가오는 올 23-24 겨울 시즌까지 Let's go!